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 시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우리 산업에는 적잖은 타격이 우려가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계가 일제히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실상 경제 보복임을 이번에 인정을 한 건데요. 그 최근에는 특히나 또 규제 품목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는 방안도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그 이번에 이런 일본의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당연하죠. 언론에서도 그 아베 총리의 결정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그 배경이나 의도는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예. 도저히 저희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예.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본인의 말도 어긋나요. 본인은 자유무역 이 보호자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걸 깨버린 거 아닙니까? 예. 불과 며칠 전에 한 발언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된 이 기업에 매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런데 급작하게 이걸 내놨어. 그래서 우리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분이 이 자기 정치 지금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예. 자기 정치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일본 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걸 정확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참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지금 규탄을 하고 있고요. 철회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권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이게 감정 외교에 치우쳐서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좀 방치를 한 것이 아니냐. 대일 외교에 무능했다 이런 비판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에게 좀 상응할 수 있는 뭔가 그 대응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하나하나씩 얘기합시다. 우선 총질은 밖으로 해야지 내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일본 문제에 관련하는 과거에 여야가 다 힘을 합쳤어요. 똑같은 목소리를 했는데 그 일본의 그 비상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왜 한국 정부 때리기에 저희 앞장서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디바인드 룰이라고. 쪼개가지고 이 분열시켜가지고 그 틈새로 쳐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본에 관한 한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들은 우리들 내부에서 서로 대화를 해 나가면 돼요. 그 야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 한일 간의 문제는 여야가 좀 한데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총질을 밖으로 하지 말라, 안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밖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왔는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경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 우리가 식민지 국가입니까? 일본이 저렇게 경제 전쟁 하겠다고 나오면 한국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내놔서 일본에서 서로 일본 국가, 일본 경제로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걸 일본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울 분들,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사실 좀 따로 계십니다. 그 피해자 개인 소송이 이번에 이렇게 국가 차원의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에 소송을 냈었던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게 좀 솔직히 부담이 된다라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애국자들입니까? 그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참 애국자들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국가가 부담을 가지니까 그것이 걱정을 이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의 우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런 일본의 무역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사법부는 법리에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 위에 일본보다 더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뭐 그런 정치 논리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우왕좌왕 하다가 그 이른바 양승태 이 대폭만 체제에서 사법농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죠. 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통하는 사회예요. 한국이 그만큼 성숙한 이제 민주 사회입니다. 사법부가 그렇게 간단히 법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지. 그렇게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는 아무런 영향 없이 좀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우리 국민 역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좀 엄격화하겠다. 이걸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일 감정까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반일 감정적으로 반일성이 아주 높았었죠. 친일 지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시 우리를 이제 불붙게 만나죠. 과거에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반일감이 되살났을 때 한국과 일본 영원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원히 같이 가지 못할 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참고 용서도 해주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해자는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은 이성을 찾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뭔가 대화와 교류에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이제 좀 더 냉각기를 가지고 조금 지나 봅시다. 그래서 대화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앞장서서 일본의 정계 여로의 인사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일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어제 마침 봅시다. 어제 마침 그 외통위에서 한일 의원연맹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을 하자 이런 제안이 좀 나왔다고 하던데요. 김부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특사 가면 뭐 합니까? 싸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풀기 위해서 우리 한일 의원 연맹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본의 속내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한일 의원 연맹이 일본에 32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고 예. 한국에서는 180여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고 또 초당적 모임입니다. 예. 저희들이 분위기가 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려고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다면요. 언제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아베 총리 이런 결정이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건 뭐 아베 수상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다른 건 예. 모르겠고요. 예. 어떤 참여연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일본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모쪼록 우리 기업들의 타격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 한일 관계를 우리 기업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저희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우리가 타격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또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입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 근데 명분과 원칙의 문제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관계가 좀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